네, 안녕하세요. 오늘 팩트체킹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가짜뉴스가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생성과 확산이 빨라지고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예전에는 신문, 그다음에 방송 정도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채널이 등장하면서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킹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단순히 정보가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언론 기사들 중에는 단순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짜뉴스라고 하지는 않죠. 가짜뉴스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기만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이긴 하지만 정보 생성자의 의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팩트체킹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팩트체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널리즘 전문가에 의한 팩트체킹, 그래서 주로 이제 저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에는 서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SNU 팩트체크가 대표적입니다. 해외에는 폴리티팩트, 팩트체크.org,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팩트체킹, 전문가에 의한 팩트체킹 서비스는 좋은 퀄리티를 보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를 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시간으로 팩트체킹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우리가 여러 토론들을 봤는데 후보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실시간으로 살펴본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에 의한 팩트체킹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다량의 팩트체킹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는 이제 정보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팩트체킹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라는 문제점도 있지요. 두 번째 방법은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팩트체킹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팩트체킹이라고 하고요. 좀 많은 시도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합니다. 국내에는 reporttrash.com이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례를 보면 굉장히 정파적으로 치우쳐 있고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크라우드 소싱 팩트체킹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신속한 팩트체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량의 팩트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문제점들은 이 팩트체킹의 퀄리티, 질적 내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팩트체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규모에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파성에 따른 신뢰도 우려도 발생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팩트체킹입니다. 신속한 팩트체킹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식 기반 방식이 있고요. 형식 기반 방식이 있고 맥락을 파악하는 맥락적 방식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클레임버스터, 그다음 Fever.ai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에 의한 팩트체킹은 다량의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팩트체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 알고리즘의 신뢰도, 그다음에 완성도가 실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기반의 팩트체킹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주장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인이 발언한 내용들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팩트체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중요한 important factual claim, 중요한 주장일 수가 있고요. 주장이긴 한데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한데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잘해요. 이런 문장은 검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검증할 필요는 없는 얘기죠. 그리고 팩추얼 클레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검증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대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find evidence라는 증거를 찾게 되면은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fact verification이 이루어집니다. 이 증거가 주장을 서포트하는지, 서포트하지 않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지 이렇게 한 3가지 단계로 그 fact verification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클레임버스터인데요. 클레임버스터는 팩트 체킹이 필요한 문장을 확률적으로 감별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대학, 그리고 듀크 대학,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과 구글 리서치 팀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자동 팩트 체킹 시스템인데 입력으로 제공된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분할한 후에 각 문장이 팩트 체킹에 필요한 주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0과 1 사이의 확률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높은 확률을 가진, 즉 팩트 체킹이 필요한 주장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 주장은 사람에게 넘겨져서 팩트 체킹이 수행이 됩니다. 클레임버스터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디베이트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이전에 이루어졌던 토론 자료들, 토론을 기록해 놓은 자료죠.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휴먼 어노테이터가 각각 디베이트 트랜스크립트에서 이것이 팩추얼 클레임인지 팩추얼 클레임이 아닌지를 다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학습용 자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팩추얼 클레임을 구성하는 피처들을 찾아내고 그 피처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많이 활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새로운 주장이 들어왔을 때 그 주장이 팩추얼 클레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클레임버스터는 매우 이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긴 했으나 이것은 실제로 팩트 체킹을 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팩트 체킹을 한다기보다는 팩트 체킹할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즉 팩추얼 클레임을 검출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클레임 저장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 검출된 클레임의 참 거짓 여부를 검증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최근에는 울프람 알파나 구글 검색 아니면 다른 폴리티팩트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검증하기도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팩트 체킹 시스템이라고, 알고리즘 팩트 체킹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Fever.ai인데요. 이 Fever.ai, 여기서 이제 Fever라는 뜻은 Fact Extraction and Verific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ever.ai는 인공지능 팩트 체킹을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만 5,445개의 주장을 담고 있고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제공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장은 다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supported, refuted, not enough information 등으로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Fever.ai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사례인데요. 일단 클레임이 로드니킹 라이엇이 Most Populous County in the USA에서 일어났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은 2개의 위키피디아 문서를 참고를 해서 로스앤젤레스 라이엇이라는 데서 also known as the Roadkill Riots라는 문장과 occurred in Los Angeles County라는 문장,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is the most populous county in the USA라는 문장을 가지고 이 주장이 supported 됐다, 즉 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경쟁을 하는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어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매우 권위 있는 학회인 ACL 학회에서 공개한 데이터고요. 그 ACL 학회에서는 그 Fever.ai 워크숍을 열어서 논문 발표와 함께 그 여러 연구자들이 만든 모델을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는 리더보드를 제시하고 스코어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글 기반의 팩트체킹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실 국내에는 그 한글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킹 기술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2020년부터 한 2년간 일단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 팩트체킹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총 10만여 건의 팩트체킹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BERT, 엘렉트라 같은 최신 인공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법을 적용을 해서 그 팩트체킹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데이터셋은 저희가 인터넷 백과사전인 한국어 위키피디아를 주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제공한 인터넷 뉴스를 그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10만 건의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데이터셋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이 조선시대 허준의 지필서에는 본초 강목 동의보감이 있다. 이런 그 주장이 있다면 이거는 판단을 이제 레이블인데요. 레이블을 거짓이라고 레이블을 하고 그 근거로는 본초 강목이라는 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초 강목은 중국 명나라의 이시진이 지은 약초학의 연구서이다. 일단 허준의 지필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의보감이라는 문서에 보면은 동의보감은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서적을 하나로 모은 백과사전으로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 문장으로 제시를 해서 이 근거 문장에 의하면 그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10만 건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들을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참인 데이터가 한 40%, 거짓인 데이터가 한 36%, 그다음에 판단 불가한,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면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판단 불가인 데이터들을 한 20% 정도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차례인데요. 보통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문서 찾기인데 보통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프로세스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위키피디아 API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주장과 가장 가까운 문서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문서를 찾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서가 선택이 될 텐데 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문장들 중에 가장 적합한, 그래서 우리가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 선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위해서는 Recognition Textual Entailment라는 RT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클레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T 단계에서는 여러 증거들로부터 얻은 여러 entailment 레이블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성능은 지금 매우 초기 단계의 연구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서 찾기는 한 84%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요. 정확도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장 선택은 한 86%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함의 인식, 이제 RT 성능은 한 66% 정도 그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직접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Fever.ai의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그럼 판단 결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실제로 알고리즘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피로감, 미각 상실 등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참인 문장인데요. 이 주장이 들어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문서를 찾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서를 검색을 했죠. 그래서 발열 반응, 서울 등마초등학교, 왜 그 등마초등학교가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등마초등학교라는 문서도 검색을 했고요. 영국항공 5390 편 사고, 개나리, 감기, 무기력증, 말기 증상, 미각, 조현병 이런 문서들을 검색을 합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발열, 기침, 피로감, 미각 상실 이런 단어들이 포함이 된 문서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문서가 검색이 되면은 이 많은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담고 있을 텐데 그 모든 문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팩트체킹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문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문장 검색 결과인데요.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문서에서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피로감, 호흡곤란, 후각상실, 미각상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문서를 거의 99%의 확률로 추출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서는 코로나19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발열, 기침, 두통, 피로, 호흡곤란, 후각, 미각 상실 등이 있다를 역시 99% 이상의 확률로 추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의 문장을, 근거 문장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 문장과 주장을 비교를 해서 최종 결과는 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75%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판단을 하게 됐죠. 두 번째는 이것도 제대로 판단을 한 사례인데요. 개복치는 한국 해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거짓인 문장인데 그 주장을 문서 검색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보거목, 리아스식 해안, 정어리, 북부 집박쥐 이런 문서들이 검색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문서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5개의 문장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 개복치는 온대 및 열대 해역의 대양에 분포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한국의 전 해안에 나타나며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안에선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거짓이 되겠죠. 이 두 문장을 비교를 해서 최종 결과를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저희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웹페이지를 통한 시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주소에 들어가시면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상용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 만든 아주 초기 알고리즘이지만 그걸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는 바이러스로부터 유발된다라는 것이고요. 알츠하이머 이것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문서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서를 검색을 해서 필요한 문장들을 5개를 추출을 했고 그 문장에 의하면 사실 여기에서는 정보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은 아니다. 확률은 좀 낮은데 일단 거짓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에서 이역기가 사망한 전투는 7천량 해전이다 라는 문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역기라는 문서, 그 다음에 7천량 해전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5개의 문장을 추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2021년 서귀포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문서를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서귀포 해역 지진이라는 그 문서에서 문장을 5개를 찾아서, 거짓이라고, 그때 실제로 지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작동되는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좀 잘된 것들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연구의 의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어를 이용한 지식 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최초로 설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신경만 기반의 최신 자연어 처리 기법을 적용한 팩트체킹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그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뉴스 데이터도 활용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이게 사실은 주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팩트체킹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이 가짜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통찰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팩트체킹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서 주장이 확인되는지를 검증하는 팩트 검증, 팩트 베리피케이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얘처럼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런 문장은 저희가 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연구는 많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능에도 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팩트체킹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매우 초기적인 연구 결과이지만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팩트체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